지금 이제 10,000명 혹은 15,000명 병력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병력이 다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예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 2월에는 투항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까. 자, 위원님, 이제 러우 전쟁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마침내 미 국무부에서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확인했다고 하는데, 드론이 사살당한 영상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우 전쟁 지금 북한군 참전 상황은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10월 말쯤에 이제 국정원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네. 한 15,000명 정도 지금 가 있고, 네. 투입이 임박한 것 같다. 근데 이제 11월 내내 사실 크게 이제 북한군이라고 식별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미는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시험지 성격으로 아주 소수의 병력들을 이 러시아군과 섞어서 좀 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북한이 어떤 문제가 있냐? 사실 북한도 전쟁을 안 해본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분대장급 혹은 이제 장교급들 이렇게 소수를 좀 들여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영상들도 사실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뭐 뉴스나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대량으로 투입이 됐고, 사실 저는 투입된다는 얘기 전부터 그런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거다. 사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자체가 정말 과거에는 미국과 최강대국이라고 했던 러시아 군대도 지금 저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과연 북한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지금 사상자가 생각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도 예상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영상들이 많이 공개됐잖아요. 하루에 최근 전투에서만 해도 사망자가 수백 명이고 이 부상자가 뭐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만약에 해보면 내년 2월 정도면 지금 이제 10,000명 혹은 15,000명 병력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병력이 다 사라질 수 있다. 다 죽을 수도 있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사망하는 북한군도 보인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셨으면 보고, 이게 소위 말하는 무의미한 소모전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북한군이 투입된 전투를 이 하늘에서 드론이 찍은 영상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 투입된 북한군들을 이렇게 엄호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안 보이죠. 네. 예, 거의 이제 허벌판에 지금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건 이제 분산탄을 써서 많은 이제 북한군 병사들을 사살하는 그런 영상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도 이제 드론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박격포, 그러니까 지금 돌격하는 북한군 병사들 지원하는 박격포를 운용하는 병사들이 찍은 거고, 이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자폭 드론들이 사람이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면서 지금 막 때리는 게 보이는데 피하죠 막. 그렇지만 이제 근처에서 막 터지고, 그래서 사상자들이 사실은 뭐 거의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허벌판에서 돌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차 장갑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돌격하는 장병들을 보호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제 근데 러시아가 그런 걸 하나도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돌격하는 방향으로 연막을 친다거나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원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드론 공격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중국산 그 우리 골프장에서 많이 쓰는 이 카트 같은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 부상자들을 나르고,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드론들이 가서 이게 폭탄을 떨구고 아니면 가서 직접 충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돌격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역시 예상대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국정원도 발표를 했지만 추가 병력 투입이 예상된다. 네. 사실 저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국정원 발표를 보면 이제 15,000명인데, 네. 이 15,000명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 또 병력을 데려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하기 전날 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죠. 저기 서울 불바다 뭐 이러면서 장사정포 얘기한 적 있는데, 170mm 이 자주포, 국산 자주포를 또 한 10여 문 이상 지금 러시아로 보내는 영상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 내에서 기차에 자주포를 실어서 전선으로 가는 영상이 최근에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거 영상도 공개가 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여러 가지 뭐 자주포, 약, 뭐 네. 견인포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이제 처음 공개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그 북한군의 일종의 이제 투항을 유도하려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삐라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요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방금 이제 나온 건데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그런 삐라를 만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삐라를 만들어서 드론을 통해서 지금 살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정말 대기하고 있는 전선에 투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북한군들이 이걸 봤을 때는 심리적 동요가 올 수가 있고 지금 또 이제 몇몇 영상 가운데는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영상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차피 이제 치료 다 끝나면 다시 투입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저런 삐라들 보거나 발견하게 되면 심리적 동요가 상당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 전쟁에 우리 뭐 투입이 하게 되면 이제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PTSD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 동요도 발생하고 실제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쉘 쇼크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 때도 막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엄청난 양의 포탄 사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호에 있던 병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포탄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 외상후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막 이랬던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번 달에 이제 12월에 병력이 투입이 됐지만 내년 1, 2월에는 투항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에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항하는 병사들 가운데 일부는 저 삐라 내용처럼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병사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또 찬반 여론이 발생할 수가 있죠. 데려와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게 보시면 아마 김 작가님도 느끼실 거예요. 엄청 어려 보이는데? 앳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주적은 북한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군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좋든 싫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정말 김정은 아니, 어떻게 자기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주민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전선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제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 전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동쪽에 많이 지금 투입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저 지도 이제 위쪽에 보면은 그 러시아군하고 북한군 죽은 사람들 쫙 이렇게 세워놨죠. 여기 쪽에. 이렇게 세워놨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상자 수도 드론으로 집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 중심으로 동쪽으로 많이 지금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8월 달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쿠르스크로 쳐들어갔고, 그때 획득한 면적의 한 60% 정도로 지금 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설에 의하면 푸틴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월 말 전까지 이 쿠르스크를 다시 회복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이제 더 많은 수의 북한군이 이 쿠르스크 지역에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 러우 전쟁 저기 이제 쿠르스크 말고 다른 쪽의 전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그 러시아 군이 중동부 지역에서 계속 공세를 하고 있어요.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일부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복은 하고 있지만 희생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방의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1제곱킬로미터가 보통 한 평 정도 되죠. 네, 그럴 겁니다. 1제곱킬로미터를 지금 러시아군이 뺐는데 1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 군의 병력이 그만큼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곱킬로미터당 10.5명을 뛰어넘었던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6.25 전쟁. 6.25 전쟁 그 막판에
1제곱킬로미터당 1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안 되지만 남북 간에 또 한 번 큰 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의 피해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러시아군이 처한 상황도 굉장히 쉽진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지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취임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 종전하겠다고 이전부터 밝혀왔었죠. 내년 1월 이후에는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뭐 선거 기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쉽게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쪽이 생각하는 휴전 방안, 그다음에 러시아 쪽이 생각하는 휴전 방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휴전 방안,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생각하는 휴전 방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지금 현재 전선에서 중단하는 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크라이나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도 종전은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병력 문제라든가, 또 한 가지 이제 국력이 소모도 갈 때까지 간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러면, 우리도 종전을 원한다. 근데 종전을 했을 때, 우리의 안보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담보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 필리핀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해달라. 근데 그러면 러시아가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제2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원하는 상황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러시아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지금 러시아가 차지한 땅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크라이나 군 병력도 러시아 입맛에 맞게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력 수도 줄여야 되고 무기 수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그건 또 못 받아들이죠. 또 한 가지로는 또 중요한 게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기원이 뭐였냐. 당시에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하고 독일의 히틀러하고 일종의 평화 협상 같은 걸 하죠. 근데 그 협상 이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럽은 그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잘못된 평화 협상을 맺으면 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4개 그룹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적 책임이나 지원을 유럽 국가가 해라.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하게 되면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이 휴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면 지금 그 UN 중립국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휴전협정을 감시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상당 기간은 그런 일종의 이제 무장된 병력들이 가서 이 지금 우리 휴전선처럼 이걸 이제 양측이 이런 걸 잘 지키고 있나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 쪽 생각은 미군은 개입 안 하겠다. 대신에 영국, 프랑스, 독일 군대가 가서 해라. 나토와 별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입장차가 지금 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이제 유럽 각국의 은행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 동결된 자산들을 지금 꺼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이 지금 동결된 자산만 가지고도 한 2년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유럽은 이제 그 동결 자산을 활용해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죠. 그러면 전쟁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런 전망들도 사실 최근에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방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지금 이제 각자의 입장들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도 잘 보시면 휴전 협상을 시작하고 끝났는데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휴전 협상이라는 게 다른 나라 전쟁도 마찬가지만 뭐 1년 이내에 끝난 케이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 휴전 협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로 비등비등한 상황에 있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푸틴도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에 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젤렌스키 입장도 지금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이
휴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푸틴도 더 이상 하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러시아의 남자들, 지금 남아있는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돼요. 그런 그 병력적으로 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군도 참전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푸틴도 한계에 올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이제 푸틴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젤렌스키와 직접 대화 안 하겠다. 트럼프 통해서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더 휴전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제 미국이 많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1월 말에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주고받고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 휴전 협상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만큼 줄 수 있을지 혹은 받아낼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러우 전쟁 종전의 예상 조건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상 조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을 맞춰가는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 합을 어떻게 맞출지가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합이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안 된다 그러면 장기전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이상도 갈 수도 있고 뭐 북한군도 지금보다 더 많은 병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 그럼 우크라이나전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4개 집단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다 다르다. 특히 이제 유럽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평화 협정을 맺으면 이게 불똥이 다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강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11월 달에 갑자기 독일군이 이상한 계획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라는 계획인데 독일 연방군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 푸틴이 다음에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과거의 냉전 시절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만약 전쟁이 소련과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투가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나토라든가 그다음에 미군과 여러 훈련들, 연습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냉전이 끝나고 그런 걸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 독일 작전은 핵심은 그겁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증원군을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어디로 배치하고 어떤 철도를 사용하고 이런 거를 다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이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도 이 불똥이 유럽 전체로 다시 튈 수 있다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북한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과거와 다르게 오물풍선이나 대남, 막말 이런 거 없이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북한 내부는 러시아 전쟁 참전으로 대외 이슈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군사적으로 지금 큰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포탄만 지금 800만 발을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한 구경의 포탄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포탄을 한 800만 발을 지금 러시아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량이 최소 400만 발에서 최대 500만 발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 그 계산해보면 북한의 800만 발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 큰 전쟁을 치르기에는 지금 쏠 포탄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뭐 15,000명 정도의 지금 병력이 가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여러 관계자들 얘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북한의 아주 핵심적인 이 특수부대인 특수작전군은 15,000명이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엘리트 부대거든요. 사실 이제 전방에 있는 북한군 부대들은 사실 구색은 갖추고 있지만 이 북한군 장병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요. 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 아니 저도 그렇지만 저도 군대 가서 농사는 짓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먹을 게 많아서 버리는 현상까지 있었지만 북한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일단 그것 자체로도 전투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앞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전쟁 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서 이번에 이제 투입된 북한군들을 관찰하고 나온 결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판으로 포탄을 맞으면서 뛰어가는데 몇몇 병사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북한도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그 장병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상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의 모든 걸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남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국가론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제 뭐 1, 2, 3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북한이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예측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12.12 군사반란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도 북한이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김일성 시대였잖아요. 그때도 당황했다라는 그런 탈북자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고위층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한이 굉장히 좀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국가론 들고 나오면서 뭐 경의선 철도도 파괴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으로 가는 우리가 이제 송전탑도 북한이 다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5년도에도 이 이국가론을 계속 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이렇게 약간 뭔가 무력 대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첫 번째 원인이 일단은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특히 재래식 전력 부분에서 다만 이제 뭐 국지 도발이라던가 소규모, 아주 소규모의 국지 도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GPS 전파 교란, 그 다음에 또 우물 풍선, 이 정도는 시기를 봐서 또 다시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한국에 뭐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 계속해서 많이 들리는데, 정말 높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계엄령 같은 사태가 있었을 때가 한국이 뭔가 어쨌든 안보 내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지휘체계도 약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탄핵 표결까지 이런 것가 있으니까, 이럴 때 큰 도발이 없는 걸 보면 앞으로도 크게 사실은 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최근 국회 이제 1, 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회 많은 그 육군에 이 계엄에 동원됐던 여러 부대들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군들이 나가서 국회에서 그 생각지 못했던 행동들을 보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야, 저런 사람들이 정말 군을 지휘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이번에 1, 2, 3 비상계엄이나 탄핵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정말 한국에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함부로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도. 야, 주한미군 때문에 쟤네들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사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데프콘 3,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제 뭐 전쟁 관련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방어준비태세 3단계가 되면 지금 이제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데프콘 3가 되면 한미연합사로 넘어갑니다, 이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시스템들, 주한미군의 존재, 이런 것들이 북한이 사실상 대규모 전쟁을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요번에 제가 이제 군사 그리고 국방, 방산을 올해로 한 지가 거의 한 20여 년이 되는데,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정말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이 상황에서. 그걸 아마 북한이 노렸겠죠.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근데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못하는 거야.